안녕하세요. 5월 14일 14일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미국 통화정책 관련 기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청과 양당정책센터의 보고서들이 미국 회사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적지 않은 날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미 정부가 세금 수입을 늘린다면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증시의 변화는 미래에 더 정확하게 파악되기까지는 이른 시일 내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채무 한도와 관련한 뉴스입니다. 2011년과 다르게 이번 미국의 채무 한도 위기에는 이전의 대안 조치와는 다른 핵심적인 요소와 미국 국회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군 의회의 강력한 보수 파벌도 채무 한도를 대기록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여론조사에 따른 뉴스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4%의 실업률을 기록한 현재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미국에서는 이러한 불만족의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원로인 케빈 메카시가 참석한 미국 국채 상한액 회의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코비드19 대응 법안에서 미사용된 자금의 회수 방안과 연방 지출 한도에 대한 타협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가 연기됨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촉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일들은 천천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 다음 주 초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스피커 케빈 메카시 간의 부채 한도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미 하원 대표 메카시는 회의가 제한적인 합의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상보다는 아이디어 회의라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6월 1일을 기한으로 하는 소진까지 대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을 소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채권시장의 위기에 대한 뉴스입니다. 2022년에 미국의 이자 지출이 방어 지출만큼이나 된다. 는 차세대 대통령상 후보인 톰 셰턴 후보는 시장의 견해를 대변했다. 이제 미국 최초의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다시 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미국 대통령 빈스 존슨이 14번째 수정안으로 채무한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논에 찬성한 마크 잔디 주요 경제학자의 발언입니다. 비협력적인 대화 이후 국채불이행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히 괴롭고 불확실할 수 있으며 미국을 공식적으로 경제불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가의 채무불이행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최고점인 작년 9%에서 이제는 4.9%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되돌아간 것은 몇 가지 범주에 한정됩니다. 또한 하우징 비용은 시중금리로 인해 연간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인플레이션 뉴스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비율이 2021년 6월 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9%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집값, 전기세, 식비 및 교통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칭 대통령인 바이든의 지지율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채무한도 타결 관련 뉴스입니다. 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새로운 움직임은 없었다. 며 지출 감축 같은 문제로 양측이 불화 상태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방대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대화가 결렬되진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당사자들은 목요일까지 매일 만나 감축안의 심층적인 정책 차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